안녕하십니까, 안정모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가 활짝 웃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1.58% 상승을 하면서 2100에 바로 근접을 했죠. 그리고 코스닥이 1.07%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700선에 거의 뭐 다가 왔다. 690.39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1230억, 그리고 기관은 2800억을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314억, 기관이 125억을 매수를 했어요. 개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4100억, 코스닥에서는 255억을 매도를 했는데, 자, 우리가 코스피 시장에서 좀 특이한 것이 바로 연기금이 매수가 오늘 2000억 가량이죠. 1947억. 엄청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연속적으로 지금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보면은 코스피 지수가 10월 달에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이중바닥을 형성시키면서 이렇게 강하게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연기금이 이렇게 매수를 했다는 것은 지수가 하락보다는 반등의 가능성이 많다. 소위 말해서 연기금은 지수를 끌고 가는 그러한 세력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내려오면은 방어죠, 방어. 더 이상 내려오지 않게끔 방어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연기금은 뭐 끌고 가고 뭐 이런 세력으로 가는 그런 거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 금융투자도 한 587억을 매수를 했죠. 투신에서도 102억을 매수를 했고, 기관은 뭐 오늘 2,800억이네, 그죠? 외국인들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는 이러한 그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쪽에서 보면은, 코스닥 쪽에서도 오늘 연기금이 138억, 그리고 투신이 35억을 매수했어요. 그래서 125억을 기관에서 매수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주로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여기에서 많이 매수를 했느냐, 요걸 한번 쭉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은, 외국인들은 전기전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금융업 쪽에서 한 400억 정도를 매수를 했죠. 490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은 제일 많이 매수한 것이 운수장비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이런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쪽에 많이 매수를 했어요. 금융업도 외국인하고 같이 658억의 매수를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들은 뭐 1460억 IT 쪽에서, 전기전자 쪽에서 팔았고, 금융 쪽에서 1125억을 매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또 업종 쪽에서 오늘 뭐 많이 올라간 업종을 우리가 한번 차트로 보면은, 코스피 시장에서 많이 올라간 것이 증권이에요. 증권이 3.57% 정도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제 운수장비, 현대차, 기아차 이러한 것들이 3.08%가 올라갔고, 그리고 뭐 하락하는 것은 종이 목재, 음식료 요 두 가지밖에 없네요. 코스닥 쪽에서 우리가 보면은, 코스닥 쪽에서 많이 올라간 것이 반도체 관련주가 2.57% 정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뭐 비금속, 그리고 또 IT 하드웨어 쪽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면은 골고루 다 올라갔어요. 코스닥 쪽에서는 유통 쪽만 내려가고 전체가 다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다른 거보다도 현대 모비스 이렇게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2.62%, 하이닉스가 3.06% 뭐 이렇게 반등했어요. 자, 오늘 뭐 해외 지수 쪽에서 한번 보면은 해외 지수가 미국 증시가 전체가 이렇게 간밤에 하락하는 상황이었어요. 다우 지수가 0.36, 낙스닥이 0.94, S&P 500이 0.53%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한 이유가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 경기, 요거가 이제 경제 지표가 아주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걱정.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도 어닝 시즌입니다.
어닝이라는 게 뭐예요? 실적입니다. 실적 시즌이에요. 그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것이 별로 그 발표한 처음 스타트한 시티그룹 쪽에서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일단 그 중국 경기 지표 부진 이것 쪽으로 보면은 중국이 말이에요. 12월 달 수출이 여기서 감소를 했어요. 전년 대비해 가지고 12월 그러니까 전년 12월 대비해 가지고 4.4%가 이 감소가 됐어요. 거기에다가 또 수입도 감소해요. 수입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7.6%나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수입도 줄고 수출도 줄고 그러니까 규모가 이만했던 게 요만큼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이 된 거죠. 자, 중국이 이게 이제 세계 그 공장이면서 또 이쪽으로 중국으로 또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하죠. 미국 같으면은 뭐 일단 뭐 첫째가 비행기죠. 보잉. 비행기 수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장비예요. 캐타필라. 중장비.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 스마트폰. 애플이죠. 그죠? 근데 애플 스마트폰이 중국에서 잘 팔리지가 않아요. 뭐 그렇다고 이네들이 여기에서 쓰면은 화웨이라든가 아니면은 샤오미라든가 이런 걸 사겠죠. 그렇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애플의 스마트폰을 산다고요. 근데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지 않아 가지고 애플 쪽에서 실적이 둔화된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었잖아. 그죠? 그다음에 또 유럽 쪽에서 유럽이 중국에다 파는 게 주로 뭐 예를 들어서 구찌라든가 아니면은 루비통이라든가 또 뭐 샤넬 이러한 것들 거기에다가 또 버버리 이러한 것들을 여기 중국에 파는데 이것도 줄어들어요. 매출이. 그 다음에 또 자동차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그러면 유럽 그러면은 고급이잖아. 그죠? 독일 이 아우디 벤츠 그리고 또 BMW 이러한 차량 판매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아주 지금 그 2018년에 자동차 판매량이 유일하게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지금 수출도 줄고 수입도 줄고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또 미국의 지금 보면은 경제 지표 이거 뭐 그렇게 썩 좋게 나타나진 않아요. 뭐 보면은 뭐 고용 지표 이런 거는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시간당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은 좋은데 기타 여기에서 경제 지표들은 그렇게 조금 좀 예상보다는 덜 나오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또 실적 시즌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보면은 시티그룹 우리가 시티그룹은 여러분들 한국에 보면 시티뱅크가 있잖아요. 그죠? 시티그룹이 지금 실적 발표를 했는데 순이익은 시장 전망치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매출이 줄었어요. 매출이. 이게 말이야. 매출이 준다? 매출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만큼 경영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매출이 주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지금 15일 미국 시간으로 15일이에요. 지금 JP 모건 그 다음에 뱅크 오브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게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시티그룹이 발표한 거 보니까 얘들도 별로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팍 위축이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그 상황에서 결국은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어요? 자, 백악관. 자, 여러분들이 백악관의 트럼프 대통령 지금 뭐 햄버거 지금 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에서 햄버거를 먹어요. 햄버거 만찬에 사람들 초대해놓고 햄버거 파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연방정부가 셧다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리사도 출근을 안 해. 봉급이 안 나가니까. 봉급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햄버거 주문해가지고 햄버거 파티를 하고 있어. 이런 상황이에요. 참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야. 그리고 이건 뭐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트럼프가 북미에다가 친서 뭐 보내고 뭐 이런 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은 또 장기 셧다운도 강행을 하겠다. 아주 그냥 뭐 트럼프도 보통이 아닙니다. 아주 강하게 나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뭐 미국 증시가 아주 그냥 파악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만 위축되냐? 기름값도 떨어지고 있어요. 국제유가. 국제유가가 지금 서부 이 브렌트류도 2.46% 하락을 해요.
거기에다가 서부 텍사스 중진료 요것도 2.09% 이렇게 그 하락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차트에 보이죠. 지금 이것이 떨어지는 것이 중국 때문에, 중국의 경기 위축, 경기가 위축되면은 바로 수요가 감소가 되는 거예요. 수요 감소. 수요가 떨어지니까 기름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증시가 그러면은 지금 오늘 그 우리 증시 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증시를 한번 보면은 오늘 우리 증시는 뭐 이렇게 그 상당히 그 많이 올랐어요. 근데 다른 거보다도 오늘 올라간 거 보면은 그래도 삼성전자가 올라갔다는 게, 그리고 하이닉스, 내가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소위 말해서 이러한 그 반도체 관련주들은 지금 바닥이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따가 내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자동차주들, 현대차,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차 같으면은 야, 이거 뭐 다 무너지는 회사 아니냐? 무너지는 회사라기보다도 비전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그냥 곤두박질 쳐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여기에서 현대차는 이제는 뭐 판매, 미국 판매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중국 판매도 여기서 줄어들고, 글로벌 판매가 줄어들면서 갈 길이 현대차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불과 이게 얼마 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왜? 사람은 이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 거야. 꿈. 현재는 안 좋아도 미래가 좋아질 거다, 이런 예상을 하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현대차에서 뭐를 그 수소차, 대대적인 수소차 투자의 플랜을, 계획을 여기에서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또 뭐 변화, 소위 말해서 현대차 그룹의 변화에 대한 의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여기서 돌아가서 9만, 10만 원이 무너졌던 게 벌써 뭐 거의 20에서 30%까지 저점 대비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2010년도 이때부터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2009년도, 2008년 금융위기죠. 이때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2013년까지 2012년까지 올라와서 2013년 때부터는 주가가 한마디로 말해서 꺾였어요. 이때 꺾였어.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2011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못할 거예요.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삼성전자가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성장성의 한계에 부딪힌다. 성장성의 한계. 이 기업이라는 게 말이에요. 플랜이 없고 성장성의 한계가 없으면은 이게 못 갑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현재가 좋아도 미래 비전이 없으면은 회사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소니나 패나소닉이나 이런 거 봐요. 소니 그러면은 워커맨, TV 이런 게, 워커맨 그러면 우리가 그 오디오 옛날에 이게 녹음기죠, 그죠? 그거 들고 다니면서, 그랬지만 이게 조그만하게 들고 다녔어요. 옛날에는 집에다 놓고 큰 거였었는데 허리쯤에 차고 다니고 이어폰 끼고 이런 것이 소니가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TV 같은 경우 일본 거, 근데 다 일본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 거 LG하고 삼성전자가 다 쥐어잡아버렸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기회가, 비전이 없어지면 미래가 없어진다고. 그 삼성전자도 여기서 소위 말해서 성장 동력을 상실을 했다. 한계에 부딪혔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소니나 파나소닉 같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다시 올라오면서 주가가 이때 기준으로, 여기가 2011년도 이때가 여기 70만 원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300만 원 막 여기 넘어가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지금 액면 분할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그 올라오리라고 200만 원을 넘어가지고 쭉 올라오리라고 예상을 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들 뭐라 그래요? 자,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은 거의 계속 내려온다. 왜?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 거기다가 스마트폰 판매량이 위축이 된다.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주가가 내려올 수밖에 없다. 지금은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굳이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말이에요. 주식이라는 거는 꿈을 먹고 사는 거예요. 꿈을. 남이 아니다 그럴 때 사야 되는 거예요. 한번 자 봅시다. 여기에. 자료를 한번 내가 보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삼성전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 현실이 우려로 나타난다. 주가는 이미 기반영됐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4분기 실적 우리가 봤잖아. 그죠? 10조 영업이익이 10조밖에 안 돼요. 10조. 예상했던 거 보는 뭐 13조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10조. 그러니까 우리가 어닝 쇼크라 그래요. 쇼크 받았다. 그러니까 예상보다도 확 뒤집어진 거야. 그래서 기대치는 매출이 63조 3천억이고 영업이익이 13조 4천억이었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근데 뭐 여기서 10조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이 13조 10조가 여기 이렇게 보면 반도체가 7.6조 근데 반도체는 예상을 10조나 했었어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1조 했는데 이거는 1조하고 뭐 거의 비슷해요. 그죠? 스마트폰은 1조 5천억 했어요. 1조 8천억을 예상했는데 이거는 3천억이 미달이에요. 가전 쪽은 뭐 별로 여기저기 6천억 정도 했는데 이것도 6천억이 맞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쪽하고 반도체 쪽이 확 무너져 앉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닝 쇼크 삼성전자는 이제는 주가는 계속 떨어질 거다 이런 그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 이게 이제 그 이유가 뭐냐? 자, 우리가 그 충격적인 반도체 실적 뭐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반도체 내가 스마트폰 부진이에요. 여기에서 뭐 보면은 예상보다는 팍 떨어진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보면은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맨 그대로야.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은 아까도 봤지만 우리가 가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대로. 그래서 예상보다도 뭐 떨어진 것들은 누구나 알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른 데하고 좀 비교를 좀 한번 해보자고요. 비교를 해보면은 삼성전자의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우리가 PBR, ROE 여러분들이 PBR이 뭔지 ROE가 뭔지는 알아야 돼요. PBR은 영어로 하면 Price, PRIC, Price Book Value, Ratio.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가를 BPS 요걸로 나눈 거예요. 순자산 가치를 주가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삼성전자가 뭐 1 조금 넘어요. 1 조금 넘어. 그래서 삼성전기는 1.2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소위 말해서 삼성 이렇게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야. 삼성전자가. 삼성 SDI가 뭐 1.2 정도 되네. 그죠? LG 이노텍이 뭐 1.1 정도 되고 삼성전자보다는 좌우지가 높아요. 이렇게 삼성전자를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옆으로 한번 쭉 거보면은 LG 이노텍 요 두 놈은 삼성전기하고 삼성 SDI는 더 높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삼성전기 그 전자의 그 주가가. 그렇지만 이제 이게 EPS, ROE가 있어요. 자기자본 수익률. 자기자본 수익률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여기에서 이제 딱 엄밀히 비교해 보면은 하이닉스가 자기자본 수익률도 높고 그 다음에 PBR도 낮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더 올라갈 수가 있다고 이게. 삼성전자는 최소한 가면 삼성전기까지는 올라가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글로벌 쪽에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요거는 국내 쪽이에요. 요거는 이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 여기서 인텔이 보면은 PBR이 약 한 이렇게 보면 아마 2.8배 정도 약이에요. 약 about 약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하이닉스는 더 낮아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크론하고 뭐 삼성전자하고는 좀 비슷하네. 그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거보면 마이크론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인텔보다는 아직까지 낮습니다. 그리고 자기자본 수익률 쪽에서는 마이크론이 좀 삼성전자보다는 좀 높네. 마이크론은 이게 소위 말해서 메모리만 생산을 하죠. 그죠? 근데 삼성전자는 메모리 플러스 스마트폰 플러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플러스 가전까지 있어요. 백색 가전.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좀 틀리죠. 구조가. 그런데 보면은 일단 인텔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는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많아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계속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듯이 이 주가가 지금 이게 보니까 반도체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도 줄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비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기회. 지금 다른 거보다도 내가 지난 유튜브에 그런 얘기를 했죠. 모건 스탠리. 이 모건 스탠리가 말이에요. 모건 스탠리가 지금 투자 포커스를 소위 말해서 방어주에서 경기 순환주로 옮겨라 이런 여기에서 얘기를 했어요. 원래 모건 스탠리가 처음에 반도체주를 작년 8월 달에 반도체주를 팔아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그냥 그냥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이었었는데 이 모건 스탠리 때문에 떨어진 것이 삼성전자 같으면은 30%까지 떨어졌어요. 30% 정도. 고점 대비해 가지고 하이닉스는 40%가 떨어졌어요. 하이닉스. 예? 그 다음에 마이크론 있죠. 아까 미국에 마이크론은 55%나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해 가지고 뭐 인텔 같은 경우에도 24.3% 떨어졌는데 예? 특히 또 엔비디아 같은 데는 더 떨어졌네. 56%나 이게 팍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 실적 쇼크가 팍 발표되자마자 여기서 보면은 주가가 반등이 싹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 매수하는 게 누가 매수해요? 외국인들 매수하는 거 봐요. 여기서 이게 탁 봐요. 외국인들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매수합니다. 아니 주가가 안 내려갈 것 같으면은 주가가 안 올라가고 내려갈 것 같으면 팔아야지 왜 이렇게 매수를 해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모건 스탠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이 소위 말해서 밸류에이션 가치 밸류에이션 그러면 가치예요. 가치 쪽에서는 저평가다. 예? 그렇지만은 모멘텀에서는 아직까지 소위 말해서 모멘텀이나 펀더멘탈 쪽에서는 더 내려올 수 있어요. 왜? 이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소위 글로벌 경기가 악화돼 가지고 조금 이러한 영향을 받으면 더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경기가 좋아졌다. 소위 말해서 반도체 경기가 좋아졌다 했을 때는 벌써 주가는 올라간다고. 주가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6개월 선행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삼성 최대 실적이 났을 때가 3, 4분기입니다. 그때부터는 그때는 올라갔어야지 왜 내려옵니까? 이것이 4, 4분기에 실적이 나쁘다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계속 내려왔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2008년도 실적에 삼성전자 실적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가 이게 주가는 선행하기 때문에 실적이. 그래서 지금이 나쁘다 하지만은 오히려 향후에는 좋아질 가능성. 이게 좋아졌다 했을 때는 주가는 아마 여기쯤 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정도 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이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매수를 해야 되는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지수가 다 떨어져 가지고 비관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식은 말이에요. 인생 역전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삼성전자든 뭐든 우리 코스피 지수가 떨어져 가지고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비관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오히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될 수 있는 게 주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남은 피눈물 나면서 고점에 물린 사람은 울고 있지만은 저점에서 나는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신 분들, 자금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은 삼성전자를 선행한다. 6개월 선행한다 보고 나빠져봤자 얼마나 더 나빠질 거냐. 아까 내가 보면은 인텔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내 업체에서는 뭐 삼성 이게 전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내가 비교를 해줬잖아요. PBR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줬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는 현재가 오히려 지금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면 어디까지 그러면 갈 수 있는 것 같냐?
내가 예상하건대는 우리가 액면 분할했을 때의 가격이 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액면 분할했을 때의 가격이 53,000원 정도 되네. 그죠? 53,000원은 충분히 넘어갈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여러분들이 뉴스에 봤겠지만 어떤 개인 투자가가 1,000억을 여기에 샀어요. 1,000억을.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완전히 그냥 이때가 5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초상 난 거지. 돈이 거의 뭐 떨어진 거 보면 5만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그렇지만은 이게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아마 5만 5천원까지는 충분히 올해 내 2019년 내에는 5만 5천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외국인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이네들은 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개인들은 열심히 팔고 있어요. 왜? 나쁘다 나쁘다 나쁘다. 반도체 경기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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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걔들 열심히 팔고 있어. 내려와도 팔고 올라가도 팔고 내려와도 팔고 올라가도 팔고 열심히 팔고 있어. 근데 외국인들은 뭐 바보입니까? 바보 아니야. 이렇게 계속 사고 있어요. 외국인 따라서 해보기로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서 1월 4일의 저점이죠. 그죠? 그럼 1월 4일의 저점이면은 1월 4일 이전에는 1월 4일이 여기에요. 여기. 그죠? 근데 1월 4일 개인들은 뭐 그 전에도 막 계속 팔았어요. 뭐 샀다 팔았다. 그 후에 조금 올라오니까 팔아요. 아, 이게 웬 기회인가. 근데 여러분들은 역발상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가는 항상 6개월 선행한다 생각하시고 지금 멀리까지 55,000원 정도까지 보고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는 지금이 오히려 살 기회다. 지금은 버리면 안 돼요.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물려있는 거 버리면 안 돼요. 오히려 5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가 있다. 그러다가 또 잘 이게 시세에 또 맞다거나 시대에 잘 흐름을 맞으면은 또 57,000원을 또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방금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모건 스탠리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 사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인텔 같은 경우에도 말이에요. 인텔 아까 뭐 급락했던 반토막 났던 이런 것들이 인텔도 지금 바닥 대비해 가지고 12% 이상 올라왔어요. 거기다가 마이크론도 지금 올라오면 24%나 바닥 대비해 올라왔어요. 고점 대비해 가지고 내려왔던 거가 뭐 50% 막 이렇게 내려왔던 거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엔비디아도 지금 보면은 17%나 올라왔어요. 엔비디아도 내려왔을 때는 6%나 내려왔던 게. 그러니까 지금 반등이 이것들이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이 매수의 기회면서 한 55,000원 이상까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뭐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시황 내가 얘기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또 미국의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투자 포커스를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희망을 가지고 계세요. 물린 사람들은. 그리고 팔지 마세요.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뭐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매수하는 것이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면서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